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도 사업보고서 읽기를 시작해 볼 건데 오늘은 처음으로 금융회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회사가 신한금융 그룹 회사가 있는데 그 신한금융의 지주회사인 신한지주, 신한금융지주인데 신한지주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다트에 들어와 보시면 신한지주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원래 본명은 신한금융지주 회사인데 줄여서 신한지주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 역시 사업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첫 화면으로 오시면 이제 2019년 1월부터 2019년 말일까지 이렇게 사업 연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뭐 특별한 사항 없고 대표이사 이름 조용병이라고 하고요. 회사 본사는 여기 세종대로 광화문에 있나 보네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신한지주 본사인데 여기 신한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신한은행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 본사에 신한은행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요 앞에 있는 요거는 남대문입니다. 숭례문 앞에 신한은행 본점 모습입니다. 네, 계속 보면 연결 대상 종속회사 뭐 쭉쭉쭉쭉 엄청 많은데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있고 2001년에 세운 이유는 신한지주가 세운 날짜가 2001년입니다. 이때 이제 지주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아까 봤던 본사 위치고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에서 이 지주회사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서 지배 경영 관리 요구를 하는 회사다라고 말하고 있고 2001년에 여러 회사들을 주주의식 이전의 방식으로 설립된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9월 10일에 상장을 했었고 2003년에 미국에도 상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종속회사가 나오는데 종속회사가 너무 많아요. 여기 종속회사가 은행, 신용카드, 금융투자, 생명보험, 자산운용 뭐 쭉 많아서 제가 중요한 회사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은행은 여러분 다 아시는 신한은행이고 신용카드도 아마 다 아실 텐데 신한카드가 있죠. 금융투자라고 해서 신한금융투자라는 증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한생명도 있고 오렌지라이프라고 예전에 ING생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를 신한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 ING생명이 이름이 바뀌어서 오렌지라이프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은 역시 뭐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도 있고 신한 AIM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이라고 아시아신탁이라는 회사를 또 신한에서 샀어요. 어쨌든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런 회사들이 있고 물론 더 많은 회사가 있긴 하지만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이게 신한은행 본사라고 했죠. 신한지주 본사이자 여기는 신한카드 본사고 여기는 신한금융투자라고 증권사 여기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회사 본사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회사의 개요에서 신용평가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라는 건 이제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했죠. 신한금융지주에서도 아무리 은행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빌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리면 얼마나 잘 갚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표입니다. 가장 마지막을 보면 이제 트리플 A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 모든 신용평가사에서 본평에서 트리플 A면 가장 우수한 등급, 우리나라 정부랑 똑같은 등급이거든요. 이거보다 높은 등급은 없어요. 트리플 A가 최고 등급이고 트리플 A 플러스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A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빌려가서 잘 빌려줄 회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AA 마이너라고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채권 자체가 좀 특수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후순위 채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사실상 트리플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상호의 변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를 보면은 신한금융그룹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신한은행은 2006년에 조흥은행에서 신한은행의 전신이 조흥은행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신한은행으로 이름이 바뀐 거고 신한카드는 원래 익스프레스 크레디트 카드라고 88년쯤까지 아주 먼 옛날에 이런 이름이었는데 여기서 LG카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물론 LG 신용카드, LG캐피탈 이름으로 이제 계속 바뀌긴 했지만 결국 LG카드, 계속 LG카드였다가 2007년에 신한카드에 인수가 됐습니다.
신한 지주에 인수가 돼서 신한카드가 된 거겠죠. 어쨌든 그렇고 신한금융투자라고 여기는 증권사라고 했죠. 증권사고 원래 효성증권이었는데 쌍용으로 갔다가 쌍용이 이제 IMF 당시 힘들어져서 굿모닝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외국계에 팔았어요. 그러다가 굿모닝증권이 신한으로 2002년에 다시 팔렸고 신한이 다시 신한금융투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도 2002년에 여기 신한 자산운용에서 BNP 파리바로 이름 바뀌고 다시 2009년에 BNP 파리바에서 다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이게 투자신탁운용에서 자산운용으로 이름이 바뀐 건데 요거는 뭐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라서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배당은 3, 4학년도 배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쭉 보면 주당 현금 배당금에서 보통주 1,850원, 우선주 1,850원 동일한 금액으로 배당을 주고 있고 이제 배당 수익률은 4%대 정도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으로 왔어요. 사업의 내용, 아까 이제 계열사가 되게 많았죠. 이 금융지주 예하에 계열사가 은행을 비롯해서 증권, 카드, 생명보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는데 여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은행 부문 보면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이라고 제주도 가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제주은행도 신한금융지주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 신한카드가 있고 금융투자 부문은 신한금융투자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있고 그 외에 이런 회사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최근에 인수한 회사가 보면은 이 아시아신탁이라는 회사를 최근에 인수를 해서 부동산 신탁에도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계속 보면 이제 숫자들이 조금씩 나와요. 영업 부문별 재무 정보라고 해서 은행 부문, 신용카드 부문 뭐 쭉 있고 이 부문이 과연 얼만큼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순이자 손익이라는 거는 이제 예금과 대출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 금리가 더 높잖아요. 은행 금리는 싸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는 거 net interest margin이라고도 하는데 순이자 손익을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하고 요 금액을 말하는 거고 요 수수료 손익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환전을 한다. 그러면은 환전 수수료를 떼잖아요. 이거는 예금이나 대출과는 상관없는 그런 수수료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은행의 주 수익원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금융회사의 주 손익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자 손익을 보면 은행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충 단위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한 6조 원 정도를 순이자 손익 요걸로 6조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그렇고 전체를 다 봤을 때는 한 10조 가까이를 벌고 있네요. 10조를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손익은 뭐 크지 않아요. 대부분 다 해서 한 2조 정도 되는데 뭐 제일 큰 곳이 아무래도 그래도 은행이고 그 외에 이제 신용카드나 증권에서도 증권은 이제 주식 거래 수수료가 있겠고 신용카드는 뭐 예를 들어서 할부 수수료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 손익에서는 비은행권이 좀 비중이 높다. 그래서 쭉 보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이 결국 은행 비중이 제일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신용카드가 좀 높고 그 다음 생명보험 이 회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면 이제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국내와 해외를 나눠서 보고 있네요. 지주회사는 국내 딱 하나 있고 은행이 이제 국내 877개, 해외에 16개 이렇게 있고 그 외에 좀 지점이 많은 게 증권사가 국내 126, 해외 2, 그 다음에 보험사 요게 신한생명은 국내 100개, 오렌지라이프 국내 100개 정도, 그다음에 신한생명만 해외에도 2개 정도 있다. 말고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요 손증손회사는 해외 법인들입니다. 대부분. 신한이 이제 동남아 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거든요. 베트남이나 여기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점들을 다 합친 게 요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이거는 국내죠. 국내 지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서울이 578곳, 경기가 258곳 해서 전국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뭐 광역시와 각 도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그룹은 이 자본 적정성 현황이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은행은 대표적으로 BIS 비율이 있고, 증권사는 NCR이라는 게 있고, 보험사는 RBC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자본 적정성 규제들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은행이 주인 그룹이기 때문에 BIS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이제 바젤 3 기준으로 BIS가 19년 말에 13%인데 요게 8% 정도만 넘으면 이제 국제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한금융그룹은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만 이제 17년, 18년 대비해서는 좀 낮아진 상황이라서 조금 뭐 안 좋아지긴 했지만 뭐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아주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회사들도 쭉 보면 이제 신한은행은 뭐 아주 괜찮고 신한카드는 다른 비율인데 이것도 뭐 괜찮아 보이고 신금투도 1200%뭐 아주 많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요거 RBC도 뭐 계속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나쁜 수준은 아니고 이것도 뭐 100% 넘기 때문에 크게 무리되는 수준인 기업은 없어 보입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건전성에서 이제 연결 기준 이제 이걸 보는데 이게 뭐냐면 그 자산들이 건전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예요.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정이라는 건 뭐냐면 손실이 고정됐다라는 거거든요. 손실이 고정된 자산이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고정 이하 여신이 비율이 0.56%로 아주 건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금액 자체도 한 1조 8천억 정도 되지만 이게 커 보여도 전체 자산 대비로는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0.56%면 아주 건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별로도 또 고정이하 여신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이제 0.56이었는데 전체로는 신한은행은 0.45로 더 낮고 좀 높은 회사가 고금리 대출을 하는 신한카드나 신한저축은행 같은 회사가 좀 높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또 대출을 어떤 곳에 많이 해줬는가, 기업이라기보다는 정부도 있거든요. 어떤 기업과 정부에 대출을 많이 해줬는가, 요 20대를 꼽았는데 1등이 기재부예요. 기재부가 뭐예요, 여러분? 기재부는 국채 발행하는 기관입니다. 나라의 행정기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나라, 국채, 한국, 대한민국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게 기재부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신한은행의 주요 자산이 국채고 35조 정도를 국채로 들고 있고 2등으로 보면은 한국은행채,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채, 뭐 이런 다 집 공기업들이에요. 쭉 다 공기업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농협은행이 1등, 삼성전자가 2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은행들도 있고 예보공 뭐 이런 회사들 쭉 있고 여기 좀 특이하게 미국채도 한 1조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 비슷하게 공기업이나 은행 아니면은 일반 완전 100% 사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한 기업이네요. 삼성전자에 대충 한 1조 8천억 빌려줬는데 이것도 다 외화 대출이네요. 원화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보면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채무 계열 익스포저에서 민간 기업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한 4조 7천억인데 아까 랭킹에는 현대자동차가 없었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현대자동차에 대출해 준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기아차라던가 뭐 현대 로템이라던가 로템 그다음에 현대제철 요런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대출해 준 걸 다 합친 게 한 4조 7천억 정도 되고 삼성도 다 합친 게 4조 정도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라서 아까 20대 랭킹에는 현대자동차가 없었지만 계열사를 다 합쳐보니까 현대차가 제일 많더라.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에 문제가 생기면 신한은행도 좀 많이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상위 20대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업종을 이제 보면 차주가 누군지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고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그치만 업종은 나와 있어요. 중류기, 열교환기, 깔세, 발생기, 제조. 이거 왠지 요건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얼른 지울게요. 네, 모르겠고 어쨌든 네, 좀 민감한 주제였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 금액이
한 760억 정도가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거의 손실 고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충당금을 한 50억이 아니라 500억 정도 쌓은 상황이네요. 어쩐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뭐 이런 회사들도 있다. 이런 회사들이 대충 수백억 규모의 대출을 부실 채권을 발생시켜서 돈을 안 갚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 최근에 좀 힘들어진 회사들이 많습니다. 요것도 아까 누군지 말씀드릴 뻔했지만 모르겠고, 요것도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계장비 경기가 안 좋은 것 같고, 선박 쪽도 안 좋고, 강선 요것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은 회사들입니다. 네, 넘어가 보면 연결 재무제표, 이제 3번, 드디어 3번으로 왔어요. 숫자가 많이 나오는 재무제표가 보이는데, 그 금융회사의 재무제표는 조금 제조업체랑 달라요. 특히 손익계산서 부분이 많이 다르고, 요 재무상태표도 이제 항목들이 조금 주요 숫자들이 많이 다르긴 한데, 뭐 크게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없고, 대충 숫자 큰 사이즈만 보면 총 자산이 한 500조 정도 되는 금융지주 회사다. 그래서 500조면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자산 규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552조 정도 되고, 주요 자산을 보면은 요게 제일 큰데, 이게 뭐냐면 대출이에요. 삼각국 원가 측정 대출 채권. 말은 어려운데 그냥 대출이다. 은행이 대출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해준 대출이고, 요게 한 300조 정도 되고, 그 다음 은행이 현금은 대충 28조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시장성 자산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대해서도 보면은 부채 한 510조 정도 되고, 예수부채, 여기 제일 큰데,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금, 적금.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맡기면 예금, 적금 하잖아요? 그 예금, 적금이 은행 입장에서는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로 잡히는 거죠. 한 300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본인데요. 자본은 자본 총계가 한 41조 정도 돼서 은행의 순수한 자기 자본이 한 41조 정도인데 2년 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왜냐면은 바젤3 아까도 말한 그런 건전성 규정 때문에 자본을 좀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자본을 좀 공격적으로 늘려오고 있는 은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쭉 보면은 자본 항목은 크게 특이한 게 없고, 부채와 자본 총계가 552조인데 자본 총계가 41조라서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계열회사는 뭐 306개인데 뭐 큰 의미는 없는 숫자입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손익계산서도 나왔어요. 이제 재무상태표는 아까 봤고, 손익계산서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를 볼 수 있는데, 요 두 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5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3.6조 정도로, 뭐 그렇게 자산 규모 대비해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으로 봤을 때 1년에 수조 원씩 버는 아주 큰 회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 정도 버는 아주 큰 회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이제 로마자 7번 주주에 관한 사항으로 왔습니다.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에요. 국민연금이 한 10% 정도 가지고 있고, 5% 이상 주주로 블랙록도 있어서 6%, 우리 사주가 한 5% 정도 해서 합쳐서 한 20% 정도를, 21% 정도 되겠네요. 21% 정도를 이런 주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고, 소액 주주들이 한 70%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 뭐 한 10% 정도는 뭐 기타 좀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역시 여기도 오너가 없어요. 오너가 없어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좀 입김을 불어넣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연금이 곧 정부잖아요. 정부의 입김이라서 좀 이런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에 관한 사항에 왔습니다. 직원이 152명, 172명 이렇게 돼서 총 1인 평균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직원이 왜 이렇게 없냐, 그리고 근속연수 왜 이렇게 짧냐 라고 하시면, 여기 가로치고 설명해 둔 게 괄호 안의 기간은 그룹사 근무를 포함한 평균 근속연수다. 아하, 이걸 보니까 얘들이 다른 금융회사, 그러니까 신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지주로 넘어온 케이스는 이제 총 합치면 근속연수가 13년이 되지만 지주로 넘어온 지는 3년여밖에 안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순수 지주 직원은 170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요거는 은행이거든요. 은행 직원표인데 가져와 봤습니다. 쭉 보면 이제 합계 14,000명 정도가 은행 근무하고 있고 근속 연수도 14년 정도, 1인 평균 급여는 9,100만 원 정도라서 이걸 보시면 좀 납득이 되죠. 은행에서 10년 넘게 15년 정도로 평균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요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서 이제 일을 하면 3년 정도 평균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열회사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위에만 요거만 잘라와 봤습니다. 쭉 보면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은행, 그 다음에 카드, 증권사, 생명, 운용사, 캐피탈, 또 은행 쭉 이렇게 회사들이 있고 이런 회사들이 다 해서 하나의 신한금융그룹이라는 그룹사를 만들어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업보고서 읽기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네,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